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그 한중일 비교 코너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직장 문화 비교 혹은 한중일 직장 생활 비교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우수근의 한중일 TV라는 것을 개설한 것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 아직도 우리의 많은 매스컴들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편견, 고정관념 혹은 뭐 팩트가 아닌 엉터리 뉴스라든가 가짜 뉴스, 과대 포장된 뉴스 등등등 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면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잘 활용할 수 없다 해서 제 채널만큼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중국과 일본을 좀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알고 개인도 사회도 기업도 국가도 이 두 나라를 잘 활용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일본의 뭐 수출 규제서부터 일본과의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불거져 가지고 시사적인 문제로 쭉 하다가 이제 다시 본래대로 한중일을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일상생활 등등을 비교하는 그 본래의 취지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중일 비교를 합니다만 또 시사적인 것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을 주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중일 직장생활 비교 꼭 알아야 할 중국과 일본의 직장생활 백서라는 이름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과 일본의 직장 문화, 분위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결하게 한번 그 총평 형식으로 요약해서 공유할까 합니다. 물론 중국이라고 혹은 일본이라고 직장 문화가, 직장 분위기가 다 같진 않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것이고 직장마다 다를 것이고 업종마다 다를 것이고 또 윗사람에 따라서 분위기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중국, 일본에 비교될 때 중국의 직장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뭐 또 중국에 비교할 때 일본의 직장 생활은 상대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설프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까 합니다. 조금 더 이 직장 문화라든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있으면은 문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거를 다뤄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인데요. 일본 직장의 한국이라든가 중국보다 더 두드러진 분위기 첫 번째는요. 매우 강한 연공 서열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가 아직도 매우 강합니다. 이 일본의 직장 분위기를 보면요. 개인의 능력보다는 팀워크, 화합을 훨씬 더 중시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 전통에서도 또 기인된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도 그런 전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일본의 직장 분위기가 그런데요. 일본의 기업들은요, 즉 직장은요, 과거부터 가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청년 퇴직할 때까지 정말 가족처럼, 그리고 그 직원의 가족까지도 돌봐주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일본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변화 같은 것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죠. 일본의 직장 분위기는요, 아직도 그와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도 그 팀워크를 위해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에 따르자라는 그런 것이 되게 강하죠.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매우 엄격하죠. 매우 엄격하죠. 이에 비해서 중국은요, 연공서열이 상당히 느슨합니다. 상하관계가 물론 윗사람이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일본처럼 엄하게 하면은 나가죠. 직장 바로 그만두죠.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상하관계가 느슨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금방 얘기하겠지만 애사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일본은 회사를 위한 나라고 한다면요. 중국은요. 나를 위한 회사 이런 개념이 통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러시아의 사회학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쭉 방문하면서 우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 모습이다. 그것도 자발적인 사회주의 모습이다. 단체를 위해서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시키는 일만 한다라는 것, 숨 막힐 정도로 열심히 한다라는 것.
일본의 직장 문화의 첫 번째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직장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조직이나 단체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러시아의 사회학자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자발적인 사회주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 회사를 위한 나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개인주의가 뛰어납니다. 이 중국인들은요, 마치 이 직장이라는 거, 자기가 다니는 직장은 더 나은 다음번 직장을 향해서 가기 위한 중간 과정, 디딤돌, 도약대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이것저것 느끼고 배우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미련 없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중국인인데요. 이 변호사인데 이 친구도 직장 생활 처음 2년 동안요. 2년 동안에 만날 때마다 저한테 명함을 새로 주실 정도로 5번의 명함을 새로 줬거든요. 2년 동안에 5번을 이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오해도 했죠. 아니,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적응을 잘 못하나? 무슨 인간관계에 무슨 문제 있나 했더니 나중에 중국 생활을 제가 쭉 하면서 느껴진 것이 그것이 중국의 문화. 이 직장, 현재의 직장은 나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함양시키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 순진하게 우리 청년들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서 튼튼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가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는, 순진하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놀래죠. 아니, 직장이 평생 자기를 그렇게 돌봐준대? 아니,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 어떻게 한 군데만 믿고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 있어? 라고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의 직장 분위기는요, 매우 엄격한 규율, 철저한 원리 원칙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의 직장에서는 일만큼은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 메일 작성하는 방법서부터 명함 교환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복장 입는 방법, 다양한 비즈니스 매너, 그 다음에 전화 응대 방법 등등등 하나하나 매뉴얼대로 원리 원칙대로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말이 있죠. 일본 대학이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청년들이 뭐 대학 나온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고철덩어리라고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 나왔다 하고 해봤자 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이 청년들을, 별로 이용하지 않은 청년들을 일본의 직장이라는 용광로를 거쳐서 직장 생활이 되면요, 직장인이 되면은 무서운 일본인 전사로 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의 직장은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일을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잠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힘들더라도 뭐 일이 없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일본의 직장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일본 직장인들 스트레스 팍팍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혼밥, 혼술이 일찍부터 일본 사회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1990년대 중반 일본 유학 할 때도 이미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점심 때 도시락 싸와서 혼자 먹든가 저녁 때도 혼자 퇴근해 술을 마시든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혼밥, 혼술이 많이 뭐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정착됐죠. 그때 저는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죠. 너무 낯서니까 이 사람들도 사회생활 잘 못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밥 먹을 때만큼은, 혹은 직장 끝난 다음에 퇴근한 다음만큼은 혼자 편하게 먹고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강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제 점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 아직 얘보다 훨씬 덜합니다. 중국도 물론 매뉴얼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상사가 가르쳐 주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요, 서로가 애사심이 없고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디딤돌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 의식을 갖고 있죠. 좀 똑똑한 후배가 들어왔다 하면은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공 서열이 덜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중일 삼국 중에서 가장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보다도요, 어떤 직위보다도 나이가 적지만 능력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을 부하지간으로 거느리면서 일을 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젊은 청년들, 뭐 능력 없는 상사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도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서로에게 그렇게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전수하지도 않고요. 또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지내기 때문에 뭐 겉도는 모습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서로가 강하게 뭐 얽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뭐 조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좀 느슨한 면이 있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장마다 업종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니까 이것이 전부 다다 할 수는 없지만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일하는 건지 쉬는 건지 잘 모를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 볼 때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 직장의 두드러진 특징. 일본 직장,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제한이 아직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제러드 그 다이아몬드 교수가 대변동, 제가 그 세계적인 석학이 바라보는 일본의 국가적 이익위와 해결책 등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도요, 그 일본의 국가 위기 중에 하나가 고급 여성이 많은데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있어서 사실상 다양한 아직도 제약이 많다라는 것, 그것을 지적했는데요. 반면에 중국은요, 한중일 3국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는 아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자유스러운 것이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중국을 건국한 모택동 전 국가주석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의 절반은 여자이다. 이 여성을 잘 활용하고 여성이 사회에서도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사회주의를 지향해 왔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에서 남녀 차별 같은 건 없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은가라는 식으로 해갖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국에서는요, 나이 많은 사람도 고위직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 능력 있는 여성이 고위직이 돼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여성분이 계시면, 또 좀 커리어우먼, 능력이 있는 여성분,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좀 제약을 느끼거나 좀 좌절감을 느낀다면요, 중국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저는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여성의 사회 진출은 아주 중국에서는 활발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바라볼 때 정리를 한다면요, 일본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일본 직장 분위기는 좀 너무 상하관계에 의해서 엄격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뭐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엄숙한 장엄한 그런 분위기가 한국과 중국 기업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널널하고 여유롭고요, 뭐 직장생활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뭐 한국과 일본보단 덜한 것이죠. 더군다나 중국 사람들은 계속 얘기합니다만 직장을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상대적으로도 좀 더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평으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한중일의 직장 생활 백서, 뭐 중국, 일본 직장 이런 점을 알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번 16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오프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이촌역 지하철 4호선 이촌역, 아니면 지하철 경의중앙선 혹은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2시에 만나서 낯설 겸 다양한 오붓한 시간을 가질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수군의 한중일 TV 커뮤니티에 다시 잘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